자, 이번에는 고전시가 2 수능특강 23학년도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 고전시가 2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2의 경우는 고려가요랑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려가요라는 갈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주로 창작이 됐겠죠. 자, 대체적으로 귀족들이 창작했던 향가와는 달리 서민층들이 주로 창작을 하고 향유를 했기 때문에 내용상 굉장히 진솔하고 소박한, 그래서 삶의 모습과 또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약간 기피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역시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구전돼서 향가와는 달리 구전되어서 진행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노래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고려가요는 다른 특징보다 형식적 특징에서 정형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고려가요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번 끊어 읽는, 한 행을 세 번 끊어 읽는 사문보의 율격, 우리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연체 또는 분절체를 사용했다. 자, 한 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걸 분연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서경별곡이 나와 있는데 서경별곡 역시 1, 2, 3연 3개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뛰어난 특성인데요. 후렴구가 각 연의 마지막에 후렴구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후렴구가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죠. 자, 후렴구는 다른 말로 후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려가요의 대부분의 후렴구는 여음구로 작용을 했는데 여음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을 맞춰주기 위해서만 있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한 행위 전체가 여음구인 경우에는 여음구라고 하고 반복돼서 그냥 리듬감만 주는 추임새 이런 건 그냥 여음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후렴구는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가 없는 후렴구는 좀 지우는 게 좋겠죠. 자, 후렴구를 먼저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봤더니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부분이 바로 후렴구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는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고 대충 해석을 하긴 하지만 악기 소리를 우리가 뭐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음구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에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또 반복되는 게 있죠. 아질가, 아질가. 자, 이 아질가도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도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닦은곳 속성경고의 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굳이 이걸 두 번 해석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라고 했는데 맞다. 제목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서경별곡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는 관동별곡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경별곡이에요.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평양을 이야기해요. 고려시대 평양은 오경 중에 하나로 개성을 보좌하는 작은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심지였고 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광역시 같은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별은 이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평양에서 이별한 노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자 미상인 이유는 현재까지 구전되다 보니까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1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랬어요. 자, 이 서경은 아까 말했듯이 공간적 배경과 동시에 어디라고 그랬죠? 평양이라고 했죠. 자, 평양이 서울이지만 아까 작은 수도였다고 이야기했죠. 평양이 대도시이지만 대도시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도시였단 얘기지. 그래서 평양이 서울이지만 그리고 닦은 곳인 소성경 고의 말은 자, 닦은 곳은 뭘 닦았냐면 터를 닦았어요. 어떤 터? 나의 삶의 터전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집이고 가족이고 직장이고 전부 다 나의 삶의 터전. 그 터가 바로 서경이었단 얘기예요. 소성경은 작은 서울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평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를 닦은 곳인 이 평양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은 이란 뜻이에요. 고에다. 고의 말은 고에다에서 온 말인데요. 기본형. 빠르게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이후에는 이게 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괴다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사랑하다죠. 그래서 두 줄 한꺼번에 다시 해석할게요. 평양이 대도시인 서울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나고 자란 터를 닦은 곳인 평양,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면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죠. 하지만 이별할 바엔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곳이 평양이 진짜 소중한 곳이야. 그렇지만 이별할 바엔 길쌈 배를 버려버리겠대요. 길쌈하던 배를 버려버리겠대. 천을 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계수단이죠. 자, 직업을 버려버리겠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할 바에는 직장도 버려버리겠대요. 괴실한데. 사랑해달라고 괴다에서 왔죠. 사랑해달라고 울면서 좋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이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별에 대한 뭐 하고 있어요? 완전 적극적으로 나 절대 이별 안 할 거야 라면서 적극적인 거부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여성상이 이별한다고 하면 가세요. 잘 가세요. 하면서 눈물도 참으면서 꼭 참으면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순종적인 여성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경별곡의 여성상만큼은 엄청 센게 적극적으로 이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역시 해석할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여기야,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난한 부분 있죠. 난한 부분은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난한도 역시 리듬감을 맞춰주기 위한 여음입니다. 여음, 아질가랑 똑같은 애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도 이연을 해석을 해보죠. 이연은 비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까 그랬습니다. 자, 이때의 구슬은 유리구슬 생각하면 돼요. 구슬 하나가 바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목걸이처럼 이렇게 구슬이
목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유리 구슬이 이렇게 모여있는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래서 이 구슬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는 시련을 이야기하죠. 그럼 바위가 시련을 만나서, 바위가 시련을 만났대 뭔 소리야. 자, 사랑이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죠. 헤어지게 되더라도, 구슬이 깨지게 되더라도, 구슬을 잇고 있던 요 끈이 있죠. 요 끈이 바위에 닿는다고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이때의 끈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 우리는 헤어진다 하더라도 몸뚱이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을 홀로 살아간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끼케야 100년도 못 산대. 과장법. 자, 어찌됐든 홀로 살아간들 신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믿겠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는 떨어진들 끊어지리이까 살아간들 끊어지리이까 라고 해서 이렇게 짝꿍하고 대꾸 쓰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유법이 쓰이고 있는 건 아실 것이고 여기 보시면 끊어지리이까 이 말은 안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리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서리법이 쓰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이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자신의 사랑이 끝나지 않음을, 영원히 사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연 정리할게요. 자, 이연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맹세. 자, 그 다음 3년으로 갈게요. 3년은 좀 길죠. 해석해야 되는 부분 정리할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나난 있네. 그쵸? 나난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나난 해석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 3년 바로 들어갑니다.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놓느냐 사공아. 드디어 그날이 와버렸어요. 이별의 디데이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강은 바로 이별의 공간이에요. 대동강이 엄청 넓어요. 한강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놓았냐 사공아. 지금 님과 이별하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누가 나왔어요? 사공이 나왔어요. 자,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지금 너 배 내놨니 사공? 사공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는 요 사공이 배를 내놨기 때문에 이미 이 배를 안 내놨으면 이미 안 떠났을 텐데 사공이 배를 내놔서 이미 떠나네. 그래서 이 사공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공 너 지금 배 내놓은 거야? 원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얘가 바로 사랑해. 우리 인간아의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죠. 이별하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사공한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가족도 건드리고 있어요. 내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지금 각시가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울 건데 가는 배에 님을 얹었냐. 우리 님을 지금 네가 배에 얹고 대동강 갈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대동강이 넓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사공이 각시가 음란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거라고 돌려서 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사공각시는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으로 지금 사공과 사공각시를 갖다 놓고 있죠. 너무 좀 그렇죠. 이 구역의 도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몰라서 놓느냐 얹었느냐. 자, 요렇게 세트로 보면 되겠네요. 무슨 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이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님인데 사공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랬는데도 떠나요, 배가. 그러니까 어째요? 님한테 마지막으로 분노합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뱉어대면 꺾으리이다. 누가 꺾냐면 이미 꺾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왜 꺾어? 이 꽃이 그러니까 꺾는데 빡이 친 거잖아요. 꽃은 바로 다른 여자를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님한테 너 대동강으로 넘어가고 나면 딴 여자랑 바람 필 거잖아. 난 너 못 믿겠어. 나 두고 이별하러 가지 마. 이별하고 가지 마. 헤어지기 싫어.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면은 임에 대한 기현치 가는 임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죠. 보시면 1년에서는 이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2년에서는 이별한대요. 이별하는데 사랑할 거래요.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뀌죠. 그러면서 난 영원히 믿을 거래요. 근데 3년에서 어때요? 못 믿겠대요. 무슨 이랬다 저랬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그저 갈대가 아니죠. 자,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던 사람이 이혼해서 되게 순종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다양한데요. 요거를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 문제화될 때는 보기가 반드시 나와요.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이다. 화자는 똑같은데 얘가 이별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진짜로 이별 안 한다. 근데 이별을 해도 난 너 사랑할 거다. 근데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듀엣곡이라는 이야기죠. 1년은 여자였다가 2년에서 듀엣곡처럼 남자가 여자가 이별하기 싫어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니까 남자가 아니야 난 널 사랑할 거야 계속 사랑해 우리는 믿어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여자를 달랬는데 여자가 마지막에 깽판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 중간에 화자가 바뀌었다는 설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 있는 건데요. 고려가요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가사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연이. 왜냐하면 정석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시에서 이연과 똑같은 내용의 시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가사여서 이건 사실 표절곡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세 가지로 이연에 대한 가장 이질적인 연이 이연인데 이 이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경별곡 내용은 다 이해가 가셨나요? 어렵지는 않지요? 어려운가요?
자, 석연별곡은 따로 특징, 고려가요 특징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주제는 뭐겠어요? 온건하게 이별해요. 이별하니까 어때요? 슬퍼요.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뭐 영원한 사랑, 맹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석연별곡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후렴구 부분이랑 고려가요의 특징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요 사공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보다 3번 문제만 좀 볼게요. 여기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3번 문제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워야 돼요. 이것은 자,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3년에서 사공한테 화를 내는 요 부분 있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방어 기제하고 같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어 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한 인간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시에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데 두렵거나 불쾌한 이별 상황 있죠. 이 이별 상황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속의 화자도 인과의 이별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합리화와 전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합리화가 뭐냐? 합리화는 자, 벌어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 어떤 상황? 이별 상황.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유를 찾아내서 상처받는 걸 방지하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여우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따려고 겁내 노력했는데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포도 너무 셔가지고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별 상황 속에서 이 이별은 나의 탓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같이 연관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인데요. 전이는 초점을 바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아닌 대상한테 분노를 표현해요. 여기선 누구였어요? 사공과 사공의 아내였죠.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속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1번부터 볼게요. 합리화의 측면에서 보면 화자가 사공에게 어찌해서 배를 내어놓느냐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는 시의 내용이죠. 이별이라는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한테서 찾아요. 그래서 이유를 떠넘기는 거죠. 상처를 줄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건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 화자가 이미 배타되면 꺼끌이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자, 요거는 시의 내용이죠.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임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이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인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 자체의 내용만 보면 이별의 원인이 화자한테 있는지 임한테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유를 자기가 아니라 자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쪽의 이유를 떠넘기는 게 합리화잖아요. 그래서 임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부터는 전인데요. 전이는 아까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였죠. 전이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같이 자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사공의 각시를 비난하죠. 핵심이 아닌 대상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뺨 맞는 거, 그거. 자,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행위, 이거 보기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4번 전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사람들을 가는 배에 얻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한 것은 사공이 일부러 임을 갖다 콕 찍어서 너 나 따라가서 가자 이별해 라고 사공이 굉장히 능동적 주체여서 배를 띄운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임의 선택을 사공이 주도한 것처럼 초점을 바꾼다. 요거 보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까지 다 맞는 설명이니까 5번이 답이겠죠. 전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자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는데 건너편 꽃을 꺾는 건 누구예요? 임이죠. 그래서 임한테 초점을 맞춰서 임이 바람을 피우려고 한다라고 떠넘기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잖아요.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네. 이 부분도 좀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쉽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은 이별 상황이에요. 얘 지금 화자는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수용하기 쉽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3번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어서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서경별곡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 설명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또 고생하셨어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만나요. 빠이.